예, 오늘 정치부 발제 선정 모습부터 보셨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입장 표명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 잠시 전 국무회의 주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선 관리를 하는 게 더 맞는 일이다. 대선 출마가 적절치 않다.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이현수 기자, 선거 일정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이제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예상대로 되긴 했는데요. 이제 5월 9일 조기 대선에 맞춰서 시간표가 짜이게 됩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선거운동은 17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29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 좀 타이트하게 시간표가 짜여 있는데요. 5월 9일 대선 전에 이제 4일과 5일에 사전 투표가 있고요. 3일에는 석가탄신일 휴일이 있고 또 1일에는 근로자의 날 휴일이 있어서 사실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휴일이 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표율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예, 오늘부터 역사될 경우에 대통령 선거일까지 55일 남았습니다. 좀 전에 보신 달력대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이 딱 한 달 뒤인 4월 15일, 16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팬클럽 황대만이라고 있었죠? 네, 그렇죠. 실망감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나요? 네, 지금 사실 보수 주자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의 실망감도 크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팬클럽의 실망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팬클럽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설사 불출마 선언 하시더라도 30일 이전까지만 또 출마 선언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공간 앞으로까지 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를 설득해보겠다. 집회를 열어서라도 또 총리 공간을 찾아가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을 계속 설득해서 공직자 출마 시한이 5월 9일에서 역산해서 30일 전까지거든요. 한 달 전까지라도 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게 황대만 팬클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까지 그 공직자 사퇴 전까지 설득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시 출마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팬클럽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겠다. 황대행을 계속 설득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황교안 대행 사실 그동안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런 식의 비판도 많았었는데 과거 황교안 대행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출마 선언이 나오는데 어떠세요?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셨어요. 어제 당총장 불출마에 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할게요.
자, 지난달 초에 국회에 출석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모습인데 바로 옆에 이현수 기자 밀착 취재하는 제 모습 모습이 보이는데요. 있네요. 아유, 저 때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날 국회에 출석한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그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 기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마다 모두 다 따라가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리는 대답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안 나간다고 이미 결심을 했다면 그때 사실 저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달 전만 해도 저렇게 좀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발목을 잡은 전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 최순실이 끼어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번 국정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공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힘들어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듯이 이 계속 공직에 계셨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게 흔하진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심들이 녹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도 있고 예전에 공안검사로서의 행적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야권이나 여권의 상대 대선 주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에서 물러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헌재가 이 8대 0으로 인용 결정을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헌재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총리는 계속 이 나라를 걱정하는 멘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고 또다시 대행을 세우고 만일 대선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얘기를 했던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들이 명분과 정당성을 잃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와서 내려놓고 대선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최 기자와 서 기자 모두 다 사실 분석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다라는 건데요. 뭐 우선 이길 수 없는 선거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재반 상황들이 지금 보수가 결집이 되어 있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 특혜 규정을 주긴 했지만 향후에 대선 주자로서 뛰게 해주겠다.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있고 워낙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줄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지지율도 좀 많이 흔들렸었죠.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고 나서 지지율이 살짝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심을 하게 된 건 이번 선거에 나가선 사실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다음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길 수 없다고 한다지만 보수 지지층에서는 가장 큰 지지율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도 10몇 %를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1위를 달려왔는데 보수 후보들 중에선. 근데 황 권한대행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저 지지층들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뭐 가장 우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보수 진영의 1등 주자였기 때문에 우선은 보수 진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바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얻고 있던 10몇 %의 지지율이 뭐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 바로 가진 않겠지만 향후에 이제 보수층들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지할 곳 없는 보수층의 마음이 결국은 구여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강하게 나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여권의 주자가 없는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는 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수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대연정을 주장한 안희정 지사에게 표를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 적합도가 크게 상승을 해서 사실
문재인 전 대표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는 홍준표 지사나 뭐 다른 여권 후보보다는 될 만한 사람을 좀 더 밀어주는 야권의 주자를 역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얘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이 역선택표로 해가지고 안희정 지사를 선택할 것이다. 서 기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안희정 지사가 과연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 네. 가능성을 지금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낮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 안희정 후보가 아니라 또 다른 안인 안철수 후보에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역선택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얼만큼 보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 부분이 분명히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현수 기자?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 대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와 나의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사실상 보수층의 지지까지 본인이 다 받겠다. 중도 보수층의 지지까지 다 본인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이 사실상 뭐 안희정 지사에게도 일시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가겠지만 아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들이 어디로 움직일까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같은 보수층 내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움직임도 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석호 기자? 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정당 교체가 아니라 사람 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민주당을 뽑을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나를 뽑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문재인 안희정으로는 노무현 정부 2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있다 이런 것을 보수층에 적극 어필을 했거든요. 오는 토요일에 서문시장률이 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9.1%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9%의 그 지지율밖에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홍준표 지사는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정치 능력이 된다고 주장한 만큼 어떠한 반전 계기를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는 뭐 사실상 본선에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발언을 보면 프레임을 자기가 짠 건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막말을 했다고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권을 잇게 되면 그건 노무현 2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홍준표 경남지사는 본선에 뛰어든 것처럼 야권 주자들을 향해서 지금 프레임을 이미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이제 대권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것 같고요. 먼저 황 불출마 선언, 발제는 대선 일정 확정, D-55를 본격적으로 더 심층 취재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만만한 상대 없다. 하소연은 황 빠지자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며 보수층 엮기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의 모습을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주제. 네, 큐시트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동 사저로 넘겨가 보겠습니다.